안녕하세요. 드리프트의 사공상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차는 동급 최강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BMW X5 모델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GV80을 살펴봤잖아요. 고급 SUV 라인에서 X5는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GV80의 등장으로 견제를 받게 될 텐데 과연 이 차가 동급 최강이 맞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만큼이나 누가 봐도 정말 고급 SUV입니다. 앞에 박혀있는 BMW 마크처럼 누가 봐도 BMW죠. 근데 제가 앞서 GV80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바로 디자인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 X5도 먼저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전작들이 굉장히 남성하고 웅장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X5는 조금 더 도시적이고 세련적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디자인 곳곳에 그런 변화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앞쪽에 있는 그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BMW를 보면서 느껴왔던 거는 가장 이 그릴이 눈에 먼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체가 앞부분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느껴지는데 그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그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키드니 그릴이라고 불립니다. 키드니라고 해서 사람의 장기 중에 신장, 그러니까 콩팥의 모양과 닮았다라고 해서 키드니 그릴인데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좌우폭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 라인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콧구멍처럼 돼 있던 것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전면 그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분리되는 이렇게 중간에 굴곡을 주면서 자칫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BMW가 가지고 있는 그 키드니 그릴에 대한 자신감이자 이 상징성을 부각하는 것 같고요. 이 키드니 그릴이 전반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체는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화면에서 봤을 때 조금 작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까이 들어와 보시면 여기 안쪽을 보시면 그릴 안쪽이 이제 배기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막힌 이유가 주행을 하게 되면 이쪽이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으로 실제 주행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헤드램프를 보시면 작은 차이지만 그릴과 떨어져 있습니다. 전작이나 다른 기종에서는 이렇게 요 그릴과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요만큼 한 5cm 정도 떨어지면서 그릴과 헤드램프 각각의 고유성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BMW X5 모델은 풀 LED 전면 헤드램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GV80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바로 이 헤드램프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1대1대1로서 두 줄을 갖고 있는 그 헤드램프. 하지만 BMW는 이 하나의 라인 안쪽에 모든 램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풀 LED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램프가 LED 전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여기 보시는 엔젤 아이라고 불리는 그 특유의 속눈썹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차의 옆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뒷바퀴의 크기가 앞바퀴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차체가 굉장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조금 더 크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가 SUV, 스포츠 유틸리티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뒤태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뒤태에서 굴곡이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한번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힙업 된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레터링 자체가 이쪽에 있지 않고 램프의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레터링 위치 자체가 이 레터링도 마찬가지. 여기에 X5 레터링도 기존에 여기 있었는 게 밑으로 내려와서 램프를 업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뒤태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과거에서는 테일 램프도 L자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평으로 쫙 떨어지죠. 가로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뒤태는 앞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넓어 보입니다. 넓고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GV80의 뒤태가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다면 이 X5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뒤태가 이렇다는 것은 조금 뭔가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거추장스럽다, 너무 이렇게 굴곡이 많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차가 앞쪽으로 쏠린 차이고 이 화살의 꼬리 마냥 그 역동적인 움직임의 뒷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스플릿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만큼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용량이 무려 1860리터라고 합니다. 이 전작에서는
위쪽만 자동으로 닫히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수동이었거든요. 근데 아래쪽마저도 이제 자동으로 올라오게끔 해놨습니다. 마치 픽업 트럭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데 이 공간의 활용도가 요것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GV80에 없는 컴포트 액세스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뭔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를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발동작만으로 잘 안 되는데? 뭐 치명적인 단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GV80에서는 여기에 이제 2열 시트를 눕혔다가 세우는 두 가지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실다 보면 당연히 제가 앞으로 가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자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동이 아닙니다. 그냥 당겼을 때 앞으로 눕는 정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절대 여기서는 할 수 없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넘는 차인데 여기 버튼 하나 두는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 스플릿 테일게이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뭐 이용해서 텐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높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폐 버튼 옆에 이 차의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차체가 위아래로 최대 5cm 가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역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공기가 뭔가 들어가고 빠지는 그런 소리가 차체에서 들립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는 GV80과 정말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요. 일단 공간에서 보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뭐 레그룸이라던가 전방에 있는 이 모든 앞쪽 공간 자체가 GV80이 조금 더 넓습니다. X5가 조금 더 좁게 느껴지고요. 일단 우선 앉았을 때 지금 주행은 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인 느낌 말씀드리면, 제가 GV80의 시트가 굉장히 고급지다, 정말 푹신푹신하고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X5의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특히 헤드룸 머리 쪽에 있는 시트 자체도 이렇게 두 개를 받쳐놔가지고 정정할게요. GV80 시트가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보다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튼이 많습니다. 그 아날로그틱함을 좀 남겨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쪽도 마찬가지고 측면도 그렇고, GV80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었고, 이 아래쪽의 계기판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필수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아날로그 버튼들이 좀 많습니다. 이 앞쪽 센터페시아 아래쪽과 여기 시거잭, 그리고 컵홀더를 감추고 있는 이쪽이 이제 고동 색깔 우드톤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딱반딱하죠. 여기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GV80에서는 코팅 없이 그냥 원목 자체의 느낌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줬다면, 여기는 이제 도어에도 있고 앞쪽 센터페시 아래쪽에도 있는 우드 패턴에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BMW의 그런 뭔가 세련됨, 도시적인 느낌이랑은 잘 어울리는데, GV80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뭔가 차분하고 뭔가 감각적인 고급미, 그런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BMW가 자랑하는 전자식 기어바가 있습니다. 기어 조절을 요 놈으로 이제 하는 건데, GV80이나 뭐 새로 나온 현대 자동차들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전자식이긴 하지만 기어를 가지고 노는 그 느낌만은 살려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잡아보면요, 잡아보는 그 느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같은 느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엑스드라이브나 다른 그 X 모델에서 시동 버튼, 모든 뭐 차들이 그렇죠. 시동 버튼 보통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온오프. 하지만 기어봉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놀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행과 엔진의 스탑 시동도 여기서 걸 수 있고, 뭐 드라이브 모드 자체도 시동 버튼 바로 아래에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어댑티브, 내가 설정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오른손 아래에서 모든 드라이브 기능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차를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모두 디지털, 모두 12.3인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붙어 있진 않지만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느낄 수 있도록 같은 사이즈의 크기가 같은 아이 레벨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시야 확보에서는 피로감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BMW X5 X라인, 제 개인적으로는 BMW의 이 SUV 차량을 처음 몰아보는 건데요. GV80 저희가 시승해서 보여드렸잖아요. GV80과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은 더 월등한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5 차량은 265마력의 3000cc 차량입니다. 265에 3000cc다 그러면 거의 뭐 여기서 한 4명, 5명 타더라도 엔진에 무리 없이 쭉쭉 나가겠다 이 말인데, 저희가 일부러 남양주를 오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강변북로나 외곽도로를 좀 타면서 이 엔진 성능, 그리고 이 SUV 차량이 가져다주는 승차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X5 시승기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 운전자의 편안함, 그다음 뭐 소음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직전주에 GV80을 탔었기 때문에 그 GV80과 비교해서 이 같은 동급의 SUV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GV80에 비해서 이 BMW X5의 브레이크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브레이크가 유연해야 운전자의 피로감이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중량이 크고 사이즈도 큰 차인 만큼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잘 밟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차가 조용해요. 조용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조용하면서도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엔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들리세요? 외부 사운드는 지금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사운드는 막아준다. 근데 엔진 소리는 잘 들립니다. 내 차가 내는 지금 이 소리 자체는 잘 들린다는 거죠. GV80은 그 가상으로 엔진음을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뭐 노면 소리나 아니면 풍절음, 엔진 소리까지 다 차단되는 정말 조용한 느낌이었다면, 이 X5는 외부 소리는 다 차단한다, 하지만 엔진 소리, 이 차의 소리는 너희가 듣거라, 살짝 이런 느낌이네요. X5에서도 좌우로 있는 사이드미러가 큼직큼직하니 보기 좋습니다. 실제 사이즈는 아마 GV80이 조금 더 클 거예요. 지금 위아래로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좌우가 좀 GV80 사이드미러가 더 큰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X5의 사이드미러도 이 정도면 뭐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정도고요. 제가 뭐 신형 소나타나 아니면 GV80에서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이 전면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좌측면 아니면 후측면의 그 영상이 보이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쉽게도 X5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저에 맞게끔, 제 키나 제 몸에 맞게끔 조절을 했음에도 GV80보다는 좀 시트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행에 대한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을 밟는 느낌이 둘 다 굉장히 편안하고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BMW가 가지는 그런 스포틱한 느낌, 혹은 또 이 차에 가지는 그 중후한 맛과 달리 이 브레이크와 엑셀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편안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제가 GV80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브레이크가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뻑뻑하냐 라고 했는데, 이 차에서는 브레이크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일부러 그 앞에 이제 빨간불일 때 급제동을 해봤어요. 근데 뭐 브레이크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차체에 무리가 갈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탁 멈춰주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 차를 빌릴 때 이제 홍보 대리한테 들은 얘기인데, BMW가 유럽의 이제 각종 드라이빙 센터에서
그런 주행이나 제동 시험을 했을 때 그런 유럽계 많은 SUV 모델들이 있잖아요. 뭐 벤츠나 BMW, 그리고 또 아우디 시리즈도 있을 것이고, 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계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핸들링이 좋은 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BMW 딜러가 한 마리니까 팔은 안으로 굽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주행할 때 느끼는 점은 이 핸들 자체는 조금 무겁습니다. GV80보다도 조금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뻑뻑하기도 하고, 이 핸들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감은 곧 운전자에게는 이 안정감으로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핸들을 조향감을 이 차가 잘 못 잃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의 이런 살짝 트는 움직임에도 자동차 바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이 차체 자체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는 사실 차고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레카차 형님들 보면 불법 튜닝해서 이게 차 높이, 바퀴 높이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체에서 운전자가 버튼만으로도 차고를 최고 위로 40mm, 아래로 40mm, 총 한 8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고가 굉장히 높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통해서 차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행에서 이 드라이빙하는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에게 안전한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방지턱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흙길 아니면 돌길, 이렇게 차가 좀 불안정한 도로를 달릴 때도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통해서 탑승자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좀 이 차체 자체가 굉장히 정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더라도 완전 굴곡이 없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저희가 마치 이 에어 서스펜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잘 닦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부드럽게 차가 나아가고요. GV80도 시승차였고 이 차도 시승차였잖아요. 근데 X5는 마치 제 차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X5는 평소에 제가 운전하던 차량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 뭔가 굉장히 나에게 익숙한 그런 느낌이에요. 핸들의 조향감이라던가 엑셀과 브레이크의 이런 민감도 정도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느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부담감도 없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지금 탁 트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운전자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 X5가 GV80보다는 시야가 조금 좁습니다. 근데 그게 운전을 못할 정도로 좁은 건 아니고, 이 프레임이라던가 천장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조금 GV80보다는 이 앞쪽의 시야 확보가 진짜 조금 좁아져요. 네.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운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게 되니까 뭔가 GV80의 그 AR 내비게이션이 조금 보고 싶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 구글맵 같은 내비게이션이 뭔가 좀 전반적인 나의 목적지까지는 어떤 느낌이겠다, 어떤 도로가 이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드라이빙을 그렇게 도와주는 느낌은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GV80의 AR 내비게이션이 막상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좋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 차를 타니까 그 AR 내비게이션이 어떤 역할을 했었구나, 내 눈앞에 저 다음 신호의 주행까지, 혹은 이 도로에서 벗어나는 도로까지 나를 잘 이끌어줬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차의 엔진음이 굉장히 뭔가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여리지도 않으면서 딱 듣기 좋을 정도로 지금 저 운전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 소리마저 차단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 운전을 하면서 주행자가 당연히 그 엔진의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엔진 소리가 전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X5 한 2시간 정도 타봤습니다. 사실 이 차가 먼저 나온 차고 GV80이 이제 최신에 나온 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연 GV80이 이 차와 대적할 수 있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대적수는 됩니다. 근데 X5가 갖고 있는 그 드라이빙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 하체에서 느껴지는 중후한 맛이 있고요, GV80이 따라올 수 없는 X5만의 주행력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대로 나가주고 멈춘 대로 멈춰주고, 또 도로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지 말고
드리프트 영상을 보시고 근처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한번 타보고 싶다, 나 GV80 고민되는데 너네 X5 좋은지 한 번만 타게 해달라 한 다음에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X5를 타본 드리프트의 사공선건이었습니다.